불교 환경연대 21주년을 맞아 생명살림에 애쓴 활동가들을 위로하는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불교 환경연대는 지난 20년을 발판 삼아 생명살림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종교화합에 앞장선 공로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원광대학교로부터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원행스님은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추석을 앞두고 노인 무료 급식소를 운영 중인 원각사를 찾았습니다. 재단은 점심 공양을 마친 어르신들에게 송편까지 나누며 추석 맞이 준비를 도왔습니다. 찬불가 보급과 전문 인재 양성에 힘써온 불교음악원이 불교 합창 아카데미 5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인재를 배출하며 불교 합창 정체성 확립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1세기 브루나의 후예를 양성하는 BTN 통하는 설법학교가 3년 만에 6기를 시작합니다. SNS를 활용한 포교 방법까지 추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교 대안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불교 환경연대 21주년을 맞아 생명살림에 애쓴 활동가들을 위로하는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불교 환경연대는 지난 20년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생명살림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현정 씨의 몽환적인 연주가 이어지고 관객들은 멜로디에 몸을 맡깁니다. 지난 6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불교 환경연대 21주년 기념 후원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공연장은 21년 동안 불교 환경연대와 함께한 100여 명의 활동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불교 환경연대 홍보대사 임현정 피아니스트가 선물한 8곡의 클래식은 열악한 환경에도 생명살림에 애쓰는 활동가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습니다. 평생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환경 이슈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불교 환경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숙제인 지속 가능한 생태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도 참석해 불교 환경연대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체는 하나라고 강조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탐욕과 이기심에 빠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잘못된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 오랜 시간 생명이 벗이되어 활동해온 불교 환경연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1년 동안 불교 환경연대와 함께 환경운동에 매진한 사부대중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장서 환경연대를 이끈 법일스님과 주경스님, 발로 뛰며 생명 존중 사상을 실천한 5명의 활동가들과 아끼지 않고 보시행을 이어간 후원 회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도 환경 보호 활동을 펼친 사부대중은 앞으로도 환경 보살의 길을 걷자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불자님들과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초록별 지구를 청정하게 하는 초록 보살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아름다운 지구를 향한 희망을 담은 불교 환경연대 로고송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불교 환경연대 활동가들은 노래를 함께 부르며 환경 보호를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경주 황룡사와 굴불사지 석조 사면 불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흰남노의 북상으로 경주 황룡사 요사체가 파손되고 강한 비바람으로 다량의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경내를 덮었습니다. 또한 사찰 뒤편 야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사찰 출입구가 폐쇄되고 사찰로 향하는 국도마저 통제됐습니다. 황룡사 주변터는 불교문화재연구소의 발굴 조사를 통해 금동귀면, 금동보당 당간,
기당, 금동불상 대의편, 금동사자상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된 유적지입니다. 경주시 동천동 불굴사터에 있는 석조사면 불상도 주변 토사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석조사면 불상은 높이 약 3m의 커다란 바위에 여러 보살상을 조각한 사방불 형태입니다. 종교 화합에 앞장선 공로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원광대학교로부터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어제 원광대 교내 숭산기념관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는 불교계와 나상호 교정원장 등 원불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명예 철학 박사가 된 원행스님을 축하했습니다. 원행스님은 그동안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대표 회장직을 수행하며 종교 간 화합을 이끌어내고 그 위상을 높인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취임 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원행스님에게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 원광대 박맹수 총장은 그간 스님이 살아온 삶의 족적에 경의를 표하고 부처님 자비가 충만하길 기원했습니다. 2013년 한양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바 있는 원행스님은 당시 직접 저술한 논문들을 엮어 조선이여 법의 등불을 밝혀라라는 책을 작년에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한 종교개혁의 시대에 담론이 필요하며 한반도 평화와 교류협력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다종교 사회, 사회적 공동선에 대한 종교 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추석을 앞두고 노인 무료 급식소를 운영 중인 원각사를 찾았습니다. 점심 공양을 마친 어르신들에게 송편까지 나누며 추석 맞이 준비를 도왔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 급식소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2주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매달 한 번씩 방문해 주기를 바라는 이용자들의 요청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이 흔쾌히 받아들여 방문한 겁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기운을 낼 수 있도록 불고기와 함께 고추장으로 맛깔나게 비벼 먹을 수 있는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조계종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과 스님들은 정성껏 음식을 그릇에 담아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하염없이 길게 줄을 늘어서지 않도록 대기 장소를 마련하는 한편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배려도 준비했습니다. 경로 우뢰증을 사전에 발급해 먼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체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90세 이상 어르신들은 작은 배려에 고마움을 전하고 양보를 한 어르신들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보인 스님은 어르신들 모두가 지금의 한국이 있을 수 있도록 한 주역이라며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되기까지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산업 현장이나 곳곳에서 우리나라를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추석 전이라 좀 맛있는 음식을 좀 준비했고 또 삼색도 송편도 조금 싸왔으니까. 원각사 노인 무료 급식소를 매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모두의 노력이 모여 급식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기에 밥에 잘 해줘서 잘 먹고 갑니다. 송편 줘서 추석 대목에 잘 먹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매달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공양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약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찬불과 보급과 전문 인재 양성에 힘써온 조계종 불교음악원이 불교 합창 아카데미 5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인재를 배출하며 불교 합창 정체성 확립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불교음악 발전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18년 문을 연 조계종 불교음악원 불교합창 아카데미가 계속된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꾸준히 수료생을 배출하며 5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올해 교육과정에 참가한 건 총 25명. 코로나19 이전까지 매년 40명이 넘는 수료생을 배출하던 것에 비하면 적은 인원이지만 힘든 여건에도 수업을 중단하지 않고 이끌어왔습니다. 어제 서울 봉은사 불교음악원 연습실에서 열린 5기 개강식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박범은 불교음악원장, 김성녀 동국대 석좌 교수 등이 동참해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불교 합창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께서도 크게 성취하시어 여러분의 찬불가를 감상하는 모든 불자들이 한 마음으로 환희심을 발할 수 있기를. 5기 교육은 내년 1월까지 총 20주차에 걸쳐 진행되는데 찬불가뿐만 아니라 민요와 합창 안무, 댄스 스포츠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릅니다. 수료생에게는 불교음악원 정식 회원과 산하합창단인 부름꽃 합창단 정단원으로 입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노래를 잘하시고 못하시고 관계없이 우리가 수용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설을 했습니다. 이번 5기에는 뮤지컬 시다르타에 특별 출연하고 있는 묘광 스님이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을 맡아 종단본 불교성전 발간에도 힘썼던 스님은 문화포교의 한 축이 되는 찬불가 보급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엄성 공양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그 상황을 이제 불자들께 전해줄 수도 있고 또 불교를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또 활용을 하려고 하고. 조계종 불교음악원은 불교합창 아카데미를 통해 종교음악으로서의 불교합창 정체성 확립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1세기 브루나의 후예를 양성하는 전법 도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BTN 통하는 설법학교가 3년 만에 6기를 시작합니다. 스피치 전문가들에게 1:1 코칭으로 설법 역량을 높이고 있는 설법학교가 이번에는 SNS를 활용한 포교 방법까지 프로그램에 추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교의 대안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21세기 브루나 존자로 설법 역량을 키우고 효과적인 포교 방법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BTN 통하는 설법학교가 3년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6기 통하는 설법학교는 오는 16일부터 3일 동안 BTN 방배동 사옥에서 10일 강좌로 진행됩니다. 설법에 대한 주제, 설법의 방법, 설법의 내용, 그다음에 설법의 테크닉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가고 있지만 시대에 맞는 포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대의 포교 방법이 무엇인가는 함께 공유해서 항상 그 새로운 시대의 포교 방법을 교과과정으로 집어넣습니다. 1일차에는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와 능인불교대학원 백도수 교수의 붓다의 설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대표적인 설법자의 사례 분석을 통한 대중과 소통하는 설법 방식, 시대와 공감하는 설법에 대한 문광 스님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둘째 날은 이윤영 스피치 전문 강사가 기본적인 발성과 발음, 신뢰를 주는 말하기 방법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스피치 기법 등 강의로 설법의 능력을 한층 끌어올립니다. BTN 통하는 설법학교만의 장점이기도 한 1:1 코칭도 이어집니다. 직접 자신의 설법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통해 스피치 분석과 피드백으로 표현 능력을 진단하고 스피치 능력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내 시선, 내 말하는 방법, 그다음에 발음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 배움으로써 좀 더 유용하게 또 자신 있게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시대에 맞는 포교 방법,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 그 포교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특히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6기 통하는 설법학교는 SNS 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됐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SNS의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높여 포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과 편집 방법 등 강의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기존의 미디어에서 이제 새로운 미디어, 유튜브나 뭐 이런 SNS 플랫폼으로도 많이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스님들께서 SNS를 어떻게 활용하고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실무를 중심으로
스님들이 포교 현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설법학교를 통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스님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포교와 전법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BTN 통하는 설법학교는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며 브루나이 후예를 양성하는 전법 도량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불교와 천주교 등 7개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보안법 제2조와 7조가 헌법 정신을 해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통해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오는 15일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을 앞두고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종교평화회의는 국가보안법이 조선의 독립운동을 테러와 반체제 운동으로 왜곡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고 있고 해방 이후에는 독재 항거에 자유와 평등, 평화활동을 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데 주로 적용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행 스님을 비롯한 7대 종교 지도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위한 선택을 해주길 간곡히 호소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국민 모두가 뜻을 모아주길 당부했습니다. 사단법인 탐라성보문화원과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가 제주불교 4.3 피해 증언마당 두 번째 이야기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불교 4.3 피해 증언마당은 4.3에 희생당한 스님의 후손인 영축사 주지 영암스님과 선광사 주지 수열스님, 김동호 전 교장의 증언으로 진행됐습니다. 4.3 당시 스님들의 희생에 대한 후손들의 생생한 증언에 참석자들은 4.3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하루속히 불교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앞장서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탐라성보문화원 이사장 성천스님은 소중한 증언에 감사하다며 희생당한 스님들의 억울한 영혼을 위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1인 가구 증가 등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변화하면서 기제사와 명절 차례를 가정이 아닌 사찰에서 모시는 모습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식 상장례를 적극 도입해 새로운 포교 방편으로 삼는 밀양 삼봉사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만어산과 금오산을 이으며 경상남도의 산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밀양 구천산. 산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가다 보면 산 중턱에 구천산을 병풍처럼 두른 밀양 삼봉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 전통 가람의 형태를 띤 삼봉사는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숨겨진 관광 명소입니다. 민족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밀양 삼봉사를 찾는 불자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내 마당에 조성한 봉안당을 찾아오기 위해서입니다. 1층 규모의 봉안당은 반야궁, 정멸궁, 열방궁, 해탈궁 총 4곳으로 개방형 유리 안치단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채광이 좋은 위치에 24시간 최신 설비로 온도 및 습도 조절, 방축 방역, 체계적인 소독과 관리로 삼봉사 봉안당을 이용하는 불자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삼봉사 봉안당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산세도 좋고 그리고 봉안당 시설도 품격이 있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께서 지금까지 100제 제사까지 지냈는데 정말 제사도 정성스럽게 모셔주고 하셔서 저희 자손들도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불자 감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주지스님과 사중의 노력으로 불교식 상장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삼봉사는 영가의 49제와 설, 추석 합동차례, 지장제일 영가축원 기도와 함께 정성을 다해 매달 초하루 무료 기제사를 지내며 고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는 길은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는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살아서는 공덕을 쌓고 이성을 떠난 영가들을 극락으로 천도하는 지장기도도량 삼봉사에 많은 인연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에 맞게 사찰에서 부모와 조상을 모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자손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하는 방편으로 밀양 삼봉사의 새로운 포교 방식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25년간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3년 전 귀국한 불자화가 김순남 작가가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순남 작가는 지난 3일 통도사 성보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텅 빈 충만, 부처님께 받침, 윤회로부터의 탈출 등 유화 3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2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에 대해 작가는 삶의 의미를 명상하고 되새김질하며 마음의 기운을 담아 표현하고자 했으며 회화도 음악과 같이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면서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순남 작가는 미국 뉴저지 주립대에서 회화를 공부했으며 뉴저지 아시아 여류화가 5인전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